XSFM입니다. I, D, W, K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이 잊으실만 하면, 피곤하실만 하면 저희의 시선을 먼 곳으로 돌려 이름과 소재만 다른 복잡하고 답답하기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곤 했지요. 2015년 초여름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우리 대륙의 반대편 끝자락 중동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광경들을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요? 덕질을 해야지요.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XSFM 책임 프로듀서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아, 진짜 그런 영광이. 열수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네. 한반도에 계신 여러분, 조심조심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계신 여러분. 이틀 전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는 서울 시내, 그리고 이제 좀 더 넓은 범위까지 메르스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휴업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불을 댕겼던 건 강남구의 대치초등학교입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발병과 관련한 의심 사례에는 그 건이 있었죠. 격리 조치돼 있던 여사님 한 분이 과감히 퓨지티브, 도망자, 탈출을 시도, 골프를 치러 가셨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신 사건이 있었죠. 이런 자유로운 영혼. 그 이후로 이제 서울지하철 3호선을 끼고 있는 강남구 그쪽의 일대에는 이제 비스티보이즈의 뮤직비디오에서 하나 나오는 흰 옷을 입은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고 웨스트 이런 거 찍나? 비스티보이즈. 펫샵 보이즈구나. 펫샵 보이즈. 예. 하여간 수요일이었어요. 오전 11시 40분에 이게 이제 교육청까지 올라가지도 않는 확고함을 보여줬습니다. 대치초등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교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 좋다. 난 이런 거 왜 좋지? 동네에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말했다는 건 네. 틀림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믿어주기로 합시다. 네네. 임시 환자나 확진 환자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우려가 커서 네. 임시휴교 결정을 내렸다. 예. 6월 5일까지 이제 휴교를 하는데 이런 거는 서울시 교육청에 한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면 지원청에서 강남구 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받아와요. 그래서 상향직으로 올려줍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일반적인 분위기라서 학교장이 윗선이 너무 무서워. 그랬으면 함부로 못 쉬어요, 학교. 왜 네 맘대로 쉬어하고 징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학교 막 개교 취소. 해가지고 무슨 일 날지 압니까? 근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몇 군데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들이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해석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132회 A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를 두려워하는 학교, 주민을 두려워하는 지방의 대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녹음하고 네. 생각이 든 게 네.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파키스탄 어디 가가지고 근데 거기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경지대인데 거기 또 산골 되게 험한 데 많잖아요. 산골 진짜 험한 무슨 오솔길 검문소에 있는 파키스탄 병사를 인터뷰를 해요. 이런데 혼자 나와 있으면 힘들지 않냐.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지만 너무 당신의 어떤 개인의 삶을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당연히 국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보단 국가가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냥 괜히 그게 기억이 났다는. 그 말도 아니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꼰대같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게 6.25가 됐든 현충일이 됐든 이제 현충일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아젠다에 속고 어떤 프로파간다에 휘둘려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바쳤든 그 대가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도 그중 일부라고 보는 것도 저는 완전히 속는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구상에 군인 중요해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고맙다는 말한다고 입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좋아요. 국가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한다는 건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한다는 얘기죠. 태극기를 위해 희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국에서 도망치죠? 킹스랜딩이라든가? 오늘은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 말고 저 바깥에 있는 외세의 눈치를 보다가 고생하며 살고 있는 어떤 동네에 이야기를 옛날 역사부터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네. 물뚝심송사인공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답사를 하시죠. 이번의 경우에는 덕질을 통해서 네.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이고요. 아직 왕자의 게임 때하고 비슷한 게요. 아직 제목도 못 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파일럿이죠. 제목 미정. 기억나세요? 미정? 제목 미정. 대하사극 제목 미정. 재미없으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말 나온 김에 파키스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는 파키스탄에서 들어야 제맛. 광고 듣고. 물뚱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 잔 맞다고.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죠. 2015년 6월 두 번째요? 첫 번째 금요일 아닌가? 첫 번째요. 첫 번째요? 나 왜 또 틀려 그런 거? 이제 미래형으로 틀려? 2015년 6월 첫 번째 금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대하사극 제목 미정. 중독 얘기를 한다더니 왜 이 모양인가? 네. 일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무슬림 토토로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 작품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한적한 환타지. 예. 이웃의 토토로, 이웃의 무슬림. 그렇습니다. 이웃의 무함마드 이런 게 아닙니다. 이용 수석이 예 말하는 걸 좋아할 뿐 책임지는 건 좋아하지 않는 이용 수석이 몇 달 전에 한번 얘기를 지른 적이 있죠. 간단한 중동사에 대해서 지른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했죠. 예. 네. 두 번 했었나? 한 번. 두 번째 하라 그랬을 때 죽어당하려고. 두 번 했어? 두 번. 언제 또 했어? 언제 또 했어요? 했었죠. 진짜? 그리고 후세인 그 밧줄 찾은 얘기까지. 맞다. 후세인 밧줄 찾은 얘기까지 하면 3번. 네. 처형 밧줄 찾은 것까지 하면. 네네. 네. 잊을 때마다, 살짝 질러줬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의 반응이 좋으니, 풀시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이용은 갑자기, 아프다. 집에 일찍 오라 그런다. 혹은, 이러더니 도망을 가버리고. 근데 진짜 좀 그건. 원고 쓰기 싫거든. 원고 쓰기 싫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거 그렇게 쉽게 접근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용이 장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신이 모르는 건,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랍 쪽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랍 이런 얘기가 유라시아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광범위하고 이렇게 너무 얽혀 있고 이런 거. 근데 물뚱님 하시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그럼 그걸 막 몇 달 동안 떠들고 있잖아. 그죠. 이용과 물뚝 수석의 물뚝 고문은 다른 점이죠. 네. 물뚝 상임수석은 지금 이제 전문 용어로 마나 드레인. 그건 뭐예요? 만화가 다 빨렸어요. 만화 드레인. 네. 만화 드레인? 뭐지? 만화 드레인이 되셔가지고. 네네네. 네. 지금 이제 댁에서. 라티노프 에너지. 그렇습니다. 네. 파일럿 주변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숨을 쉬며 에너지를 채우고 계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물뚝고문이 쉬시는 동안에 역사 이야기, 특히나 중동 이야기, 청취자분들이 은근 반응이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단 시기는 더울 때 하자. 더울 때 가끔 이제 시사를 좀 이렇게 템포를 좀 늦춰줘야 된다, 좀 쉬어줘야 된다. 더울 때 하자. 그럼 그 얘기 누가 하냐? 답살 가냐? 아랍 유산 답사기냐? 나의? 그 돈은 없다 우리가. 네. 그리고 또 보내달라 그러면은 가서 또 우회유도 해야 되고 아랍 쪽에는 홈스테이 이런 데가 잘 없다며요. 아, 그래요? 그 정보가 많지가 않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서. 돈이 어딨어. 그렇죠. 못해. 그래서 유일한 우회 방법. 덕질. 덕질을 통해 이 시리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뒤져보았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왔어요. 네. 물건을 찾다가 맨 마지막에 보는 곳이 있죠. 등잔밑이죠. 네. 내 손, 지금 내 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뢰. 예. 뭐 밀짚 모자를 쓴 아저씨가 덕후 말투로 귀여운 척을 하고 안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일컬어 홍성 갑질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홍성에 출마하신 국회의원님께 좀 죄송하지만 갑질의 아이콘. 네네. 예. 바람계곡의 카인시키. 카이노 케히메. 이런 게 아닙니다. 바람계곡의 카인시키. 네. 이웃집의 홍성갑. 네. 예. 카인 중동사 연구가께서 예. 공개 방송이 아닌 XSFM 그 알실의 최초로 네. 자기가 쓴 원고를 들고서 나온 건 45회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근데도 청취자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이상하죠? 왜 기억하시는 거지? 출연해 주죠. 이건 마치 프렌즈에서 네. 예, 브루스 윌리스를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어요? 속의 말이 왜 이렇게 길어져, 계속. 예. 그렇구나. 여간, 예,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13년 8월 30일이 카인 중동사 연구가의 마지막 출연이었어요. 네. 왜냐면 78회 때도 한번 나왔는데 78회 때는 발글성님이 질문 받을 때 마이크 나르러. 100회 그랬었지. 100회 때도 나왔는데 마이크 나르러. 최초로 말을 하는 영광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대체 몇 주 동안 이어질지 모를 이 이야기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환타지 드라마가 안 나옵니다. 정말 환타지와 거리가 먼. 그리고 또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이 원하시면 어쩌면 방송에 안 나갈 수도 있잖아. 아, 그렇구나. 지금 제목 미정이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원하시면 최근에 이제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서는요, 메인 스폰서에서 청취자분들 선물 주라고 콘돔을 이만큼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안 드리기로 했어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프로그램도 없어질 것입니다. 올려본 다음에 지우는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카인 중동사 연구가는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예. 일단 오프닝이 뭐 이래요. 아무리 내가 나온다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몇 개 추천도 했잖아요. 뭐요? 메신저 텔레그램 안 봤구나. 네, 뭐라 하셨어요? 텔레그램?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여가수인 하이파 웨흐베의 네. 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슬람교에서 예배를 알리는 아잔 야경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아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국가마다 그것 중 하나 해도 된다. 근데 일단 나는 또 20개월 만이라 토토로를 너무 틀고 싶었어. 여기 오자마자 PD한테 시비를 걸어. 그래, 알았어요. 네, 아직 그 정도 확정되지 않았으면서. 아니, 내가 이슬람 교도는 아니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네. 약간의 애정이 생겼거든요. 네.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군요. 네. 어떤 분들은 왜 이슬람 교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동 역사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걸 전공한 새끼도 아닌 제가 나왔는가. 우리 물리학 전공 물뚝심송 상인고문이 무슨 방송을 하셨는지 일단 리스트를 쭉 보시고요. 네. 물론 그걸 보고서도 여전히 이게 화내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네. 제가 기독교인이고 종교는 기독교고 대학은 불교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앙 승가대를 나왔습니다. 아니요. 입이 찢어져도 졸업했다고는 못하겠어. 네. 부탄 국립대학을. 이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나는 내 종교고.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하나는 기초 지식은 있으시다. 10년 동안 그거를 봐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네. 근데 나머지 하나의
세계 종교 반열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라고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우리 다 아는 거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왠지 이상한 거예요. 왜요? 나는 기독교도인데 내 종교와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이나 형제 같은 관계의 종교인데 뭐 적대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알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에이브라햄의 교회들. 그렇죠. 에이브라햄은 링컨이다. 아브라함의 종교. 거기서는 아브라함교라고 하죠. 유대교, 에이브라햄. 기독교, 네. 이슬람교. 네.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이 글을 이제 홍 연구가가 쓰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네. 진짜예요. 1년간 준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짜림 끝이야. 근데. 그리고 그걸 결정적으로 더 가속화시켰던 게 IS. IS 예, 문제. IS 네.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죠.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세요. IS가 뭐 하는 집단이고 정확하게는 쟤네들이 왜 저러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슬람교라는 종교 자체가 한국에서는 매우 마이너하고 글로벌라이즈드 일베라는 말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이다. 네. 그게 일변 맞긴 맞지만 전부를 드러내주지 못하고 더욱이 그 뒤에 깔려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요인들, 맥락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 네. 오직 결과 중에 일부만 딱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IS부터 시작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덕질을 하다 보니 네. 저는 어느새 사도 무함마드와 네. 그의 조카인 알리까지,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최초 역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저는 4회 정도 예상하고요. 길어진다면 5회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이게 김치국 드링킹. 네. 제가 뭐 김치국 헤비 드링킹. 아니. 내가 지금 챕터를 딱딱딱 잡아놨어. 요즘 오시면 10분 됐는데 만취했어요? 어디 해보시오. 맨 처음 3화는 아마 IS가 발흥하게 된 역사적, 문화적 같은 그 요인들을 3가지를 짚을 건데요. 네. 그중 하나는 이미 이용이 반쯤 살짝 거론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첫 번째 요인은 뭐였죠? 이용이 거론한 게? 뭐였지? 석유였나? 예, 석유를 통해서 나온 그 열강의 네. 엄청난 간섭과 수탈이었어요. 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인데 네. 정확하게는 오늘은 첫 번째 요인부터 가겠습니다. 아직 그 얘기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함마드 이야기부터 갈 거거든요. 네. 간단히 미리 알려주시면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은 뭡니까? 세 번째 요인은 석유고. 첫 번째 요인은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순니파와 시아파의 얘기입니다. 순니파와 시아파의 이야기. 양대 종파죠. 두 네. 종파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네. 매우 오래 지속되었다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굉장히 이 이슬람 문명권이라는 아랍 지방부터 시작해서 터키와 북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네. 이 거대한 문명권이 중세 때는 짱짱 문명이었는데 네. 점점 몰락해가고 나중에 이용의 표현대로 웨스턴 쇼크를 맞게 되는 네. 그 과정에서 문명권 전체의 어떤 균열. 그리고 박탈감, 상실감, 열패감 같은 것들이 깃든다. 예. 그리고 그것이 열강의 수탈로 인해서 폭발하고 깊은 빡침. 그리고 민족주의가 발흥하지 않은 지방들 네. 사실상 한 반 이상인데 이슬람 문명권에선 그 민족주의로 도피할 수 없는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곳에서는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가려는 이슬람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네. 그게 또 비극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요인은 웨스턴 쇼크로 인한 깊은 빡침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더불어 되겠다. 문명권 자체가 몰락하는 과정. 오늘 첫 번째로 수도 있어요. 서문을 대신하여 돌아볼 이야기들은 아마 결론쯤에서는 순위파와 시아파의 이야기들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실 진 주인공은 알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알리. 왜냐하면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순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의 단초가 된 사람이에요.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그게 가명이잖아요. 그 이름이죠, 근데. 네, 무함마드가 사도 무함마드에서 왔고 네. 알리가 바로 이 사람에게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세계의 온갖 알리들의 네.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갖 무함마드들은 그 무함마드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이름들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 가수도 거기서 이름 따왔나? 몰라요, 그건. 네.
미안해요. 알아요? 몰라요. 검색해봐. 네. 대충 궁금하고 되게, 그 홍성갑으로 하여금, 내가 왜 이것까지 준비 안 해왔을까, 멍청이. 이런 자괴감과 열패감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빡침으로 인해 민족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칼날 같은 질문이었어요. 네. 어쨌든, 이 알리라는 사람은 네. 누구냐면, 사도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양자입니다. 무함마드의 양자. 네. 조카이자 양자이자 최측근 중 한 명이에요. 따라서 시작은 일단 오늘의 이야기 프롤로그는 무함마드부터 시작합니다. 네. 풀네임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부 알카심 무함마드 빈 압드 알라 빈 압드 알 무탈리브 빈 하심 빈 압드 마나프 알 쿠라이시가 풀네임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홍 연구가가 누구한테 지금 발음을 배워왔어요. 아니에요. 아니긴만 내가 옆에서 묻는 걸 다 봤는데 네. 발음을 배워왔어요. 네. 근데 이게 원어 발음대로는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이걸 풀이해야 돼요. 네. 맨 처음에 아부 알카심 이거는 알카심의 아버지. 알카심의 아버지. 그 아부 알카심이면은 이 사람 아들까지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네. 자식 사랑, 특히 아들 사랑, 가부장제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자기 이름에 아들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대신으로 가기도 해요. 이 서양에서처럼 아버지 이름 주니어 이렇게 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용이아범 할 때처럼. 근데 그걸 이름으로 쓰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걸 여기는 못하게 이름까지 하잖아요. 가요. 어쨌든 맨 처음에 아부 알카심이 붙어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나옵니다. 무함마드. 그 다음에 빈 압드 알라는 압드 알라 줄여서 압둘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압둘라의 아들. 아들 이름, 내 이름, 아빠 이름. 그리고 그 뒤에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할배 이름. 빈 압드 알 무탈리브. 압드 알 무탈리브의 손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고조할배? 그 다음엔? 아니요.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문명이 나와요. 네. 빈 하심. 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국에서 뭐 카심 혹은 하심 둘 중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하심 가문이다. 소주 먹었을 때 발음이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문을 넘어서는 시족. 아랍어 비하한다. 잘못했습니다. 이 발음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도 비읍이랑 시옷 발음할 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된 소리, 거센 소리를 잘 구별 못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크와 흑 사이에. 이거는 아랍어 원어민들 아니면 다 힘들어한대요. 카심이든 하심이든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빈 압드 마나프 알 쿠라이시는 쿠라이시 부족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쉽네요. 이게 민번 같으네요. 이름이 아들, 나, 아빠, 할아버지, 가문, 부족. 네, 부족. 그리고 여기가 원래 아랍 쪽이 목축을 하던 곳이라 그렇지 여기가 만약에 농경 지역이었으면 여기가 자기 집 주소까지 이름에 다 나올 것 같은. 아니 그게 여기가 보통 목축하는 곳이 이건 이용 씨가 알 것 같은데 성이 보통 없어요. 되게 늦게 성이 발달해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터키는 목축도 아닌데 신기한 게 성이 계속 없다가 오스만 제국 멸망 때까지 없다가 터키 공화국이 출범하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전 국민에게 성을 보급해요. 웨스턴 쇼크의 일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신박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양반 아니면 성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성이라는 문화가 존재하긴 했잖아요. 그죠. 성이라는 패밀리 네임이라는 게 개념은 있었잖아요. 개념이 있죠. 근데 여기는 그게 정말 최근에서야 생기고 정확하게는 성 대신에 이름에 소속 부족, 씨족, 조부, 부친 이름이 붙는 거예요. 앞에 아들 이름은 안 붙는 경우도 많아요. 즉 가문의 이름이란 꼭 성이라고 볼 수는 없군요. 네. 근데 무함마드 시절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 이름 전체를 딱 말하면은 너는 어느 부족에 어느 가문 소속에 누구의 자손이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네요. 빈 라덴을 이름으로 쓰는 건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요? 라덴의 아들, 라덴의 자손 그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오사마잖아요. 네. 우사마, 네. 오사마 이렇게 읽는. 그게 본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해주고 싶다면은 오사마나 우사마라고 불러줘야 되고 빈 라덴은 그 뒤에 붙는 거예요. 이름을 수식하는 거죠. 네. 빈라덴이라고 부르는 건 그러면 다른 라덴 가문 조상들이 많단 말이야. 서양식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 불러준다고 뭐 이씨 이렇게 부른다고 빈라덴 하면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거네. 이것이 이 홍성 갑질의 순기능이군요. 이 덕질에서의 깨달음을 좀 늦게 알게 해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빈라덴은 성 아니다. 예,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를 성처럼 자기 이름 대용으로 많이 썼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면 세상에 더 있는 라덴 가문 소속 사람들이나 라덴 씨의 아들들은 기분 나쁜 거죠. 누명을 쓰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심슨에 보면은 호머 심슨이 그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네. 그 펜팔하던 그 사우디 친구 이름이 오사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아이미시 오사마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러니까 심슨이 잘하고 호머가 잘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오사마라고 그게 불러야 되는 맞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홍연구가가 설명을 해준 게 맞다면 오사마 빈 라덴의 풀네임은 자기 아들 이름 오사마 빈 라덴 할아버지 이름 가문 이름 부족 이름이 제가 됐겠네요. 지금 정확하게 이걸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빈 라덴이 아버지 이름인가 아니면 가문이나 부족명인가는 확실하지 않은데 셋 중 하나예요, 확실히. 따라서 라덴의 아들이거나 라덴의 자손인 거죠. 생각해보면 서양 이름도 네. 그 성이 발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네. 느낌이 드는 게 직업명이 이렇게 성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맥도날드는 도널드의 아들.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센스고 네. 그리고 진짜 양반 가문들은 독일이나 이런데 진짜 양반 가문들은 앞에 폰이나 그러니까 프롬이잖아요. 아, 네. 폰이나 판 이런 게 붙잖아요. 프랑스의, 그렇죠. 프랑스의 경우엔 드가 붙기도 하고. 그렇다면 엄밀히 최대한 많이 따지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성은 지금 이렇게 고착화됐을 뿐이지 뭔가 편의에 의해서 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쓴 그런 경우가 많겠는데 그게 분명하기로는 아랍식 이름이 더 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동명이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쭉 하면은 네가 무함마드는 맞는데 우리 동네 무함마드가 아니라 저쪽 동네 무함마드구나 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그다드 한복판에서 후세인 서방 찾기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전부 다 일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니까. 네. 그래서 살짝 상식선에서 말씀드려주면 이븐이라고 붙는 거는 이븐 누구누구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빈이라고 붙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빈의 뒤 그 빈트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딸. 왜냐면 13번째 전사에서 그 주인공이 그 이분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선 오브란 뜻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 그 북부의 야만인들이 그냥 그러니까 선 오브 잘 못 찰도 알아먹어. 이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선 오브 왜냐면 이름에 이분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보통 뭐 자식, 이분과 빈이 보통 혼용돼 쓰이고요. 바투타의 자식 이런 거군요. 예, 이분 바투타면은 그리고 빈트는 누구누구의 딸이고 그리고 아비라고도 하는 게 누구누구의 아버지, um이 누구누구의 어머니. 그래서 알카심 하면은 알카심 엄마이 되는 거죠. 그럼 아부다비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못 찾았어요. 거기까지는 귀찮았어요. 팍팍 찌른다 벌써. 예. 두 번 찔렸다. 네. 그리고 이제 가수 알리시 아라와. 그리고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네. 전에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마호멧이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마호맨이 나왔지. 마호메트는 유럽에서 쓰는 멸칭이라는 정설이 굉장히 강해요. 네, 멸칭. 네.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일단 이게 멸치의 귀여움 격렬하는 의미로 그게 아닙니다. 예. 격렬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부르는 단어다. 그거는 신사가 자기 소개할 때 그만. 신사임당 이런 거. 멸칭. 아몰랑 미국 갈랭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멸시하는 호칭입니다. 푹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배관시하는 존재를 부를 때 쓰는 말. 악마 바포메트와 무함마드를 합친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아예 바포메트라는 단어 자체가 바포메트라는 게 무함마드라는 단어가 중세 프랑스식으로 전이되면서 이 이름이 되었다라는 게 현재 정설이에요. 네, 그래서 마호메트라고 부르면 이슬람 교도들은 화가 납니다. 어디서 그따위로. 따라서 무함마드가 정확하고요. 그리고 아랍어는 히브리어랑 약간 비슷해서 모음이 중요하지 않아서 모함메드도 맞긴 맞아요. 네. 그거보단 저는 무함맛 혹은 무함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셈 계통 언어들이 모음이 안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네. 점만 찍고 말이잖아. 네. 아랍어 문자 배울 때 빡쳐갖고 그만두는데. 그러면 최근 이제 그 인터넷 매체인 피우피우 피오치오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읽어라.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네. 일단 무함마드에 대한 이제 프롤로그가 끝났죠. 네. 이 사람의 출생은
서기 570년 혹은 571년입니다. 네. 570년 쪽이 좀 더 유력하긴 하지만 네.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네. 초보들은 늦게 생긴 종교라고 디스합니다. 5, 6세기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메카라고 하는 도시죠. 그렇게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 메카라는 도시는 아랍 부족이 아랍계 민족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메카는 무슬림의 메카죠. 네. 진짜 근데 저질인데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짜증나. 메카는 이슬람의 메카. 그렇습니다. 네. 이 도시의 특성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죠? 두 메카예요. 가지구나. 하나는 교역 도시다. 교역 도시. 왜냐면 근처에 뭐 할 곳이 없는데 아라비아 반 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네. 일단은 상업 도시, 교역 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예. 무엇보다 빈부격차가 쩔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속어로 섞었죠. 그 정도로 쩔었어요. 상업의 메카. 제도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역량은 어마어마하면 예. 예, 마치 산업혁명 초기의 영국 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죠. 정치 체제가 거의 부족국가 이전 단계나 부족국가 단계 정도밖에 안 간 거예요. 여기는. 근데 대자보는 생겼고. 네. 그래서 여기는 딱 두 계층입니다. 거상 아니면 노예. 메카는 예. 극소수의 거상이 매우 많은 동네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네.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이슬람 최후의 사도이고 최후의 예언자입니다. 네. 그리고 예언자로서는 25번째고 사도로서는 14번째. 여기서 이제 사도는 구분법이 있어요. 사도는 이제 신과 한 라인이 딱 직통되는 거고. 우와. 예언자는 신에게 팩스나 이메일 정도 받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예. 사도라는 개념이 예언자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여집합인. 우리 부대에서는 한 라인이었는데. 예. 그걸 원사님들이 꼭.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원사님들이 꼭 그걸 하트라인이라고 불러가지고 전 뭐 데이트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트라인. 하트라인에 전화해봐라. 예? 특히. 두근. 그래. 네. 본부에 신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 뭐 스카이프 동영상 통화 혹은 뭐 그냥 신께서 오셔서 인편 이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신도 오시고 네. 그럴 수 있는 걸 사도라고 부르고 그렇죠. 보통 제사장들은 그냥 저 단체 공지 이메일 받아가지고 동네에 뿌려주는 보도자료 신이 보도자료를 내주면 아브라함 계열 종교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네 사람 아브라함, 네. 모세, 다윗, 예수 가장 중요한 사도이자 가장 중요한 예언자들의 계보를 잇는다. 직계 중에 네. 파이널 버전이다. 그쵸.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다. 아담 때부터. 그리고 유대교가 됐고 기독교가 유대교를 갱신했듯이 우리 또한 그 둘을 갱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리가 기독교의 최신 버전이다. 더 정확히는 기독교는 조금 엇나갔다. 그리고 리눅스 레드햇. 그리고 예수께서 네.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거기서의 성령은 무함마드다. 그 홀리 스피릿이? 예. 그래서 기독교 빡치게 하는 말들을 하죠. 뭐 서로 빡치하는 말들은 아마 있었겠는데,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차피. 이런 빡치게 하는 정도가 어떤 한기총과 통일교 사이에 오고 가는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저는. 네, 계속 서에 대한 리비전이 계속 있는 종교의 경우에는. 예, 디스하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사실, 기독교의 관계가 그렇게 나빴다는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이 사람 근데 태어나서 되게 불쌍해요. 아버지 압둘라가 태어나기 전에 죽어요. 예. 어머니 아미나는 6살 때 사망하고 할아버지 압둘 무탈리브는 11살 때 죽어요. 태어나서 쭉쭉쭉 육친을 이뤄오면서 물려받은 재산도 직계 가족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촌인 숙부인 압둘 미나프 다른 더 잘 알려진 건 탈리브 아부 탈리브의 피보호자로 들어갑니다. 네. 양자. 예. 그리고 오늘의 진주인공인 알리는 이 아부 탈리브의 아들이고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 30세 정도 나요. 삼촌의 아들인데 무함마드와 30살 차이가 났다. 네. 그래서 이런 사이면은 양자 관계처럼 되는 게 이 지방 풍습이라서 입적받는다. 네. 무함마드 함께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그 밑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인척이 양자가 되는군요. 어쨌든 이제 아부 탈리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었나 봐요. 그래요. 행상 활동을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언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협상 스킬도 배우고. 그러니까 뭐 대상 아니면 노예라 그랬으니까 뭐 상인이었겠네요. 네. 물론 근데 그건 삼촌의 재산이지 본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는 배웠다는 거죠. 이때 이제 성령이다,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대요. 기독교 수도사로부터. 네. 이 사람이 특히 능력이 있었던 게 노래, 시. 노래와 시. 문학과 언변. 근데 이 사람은 문맹이에요. 오. 아랍어의 특징이 주로 이제 구문 있잖아요. 구술 문학에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이 시기부터 좀 문자 기록의 전통이 좀 남은 거예요. Show me the money. 네? 그만. 그 이름이 우무로 시작한 사람들이 하면 Unpretty Rap Star. 네. 형 위험해. 왜냐면 되게 그 발음들 듣고 있으면 문맹 같잖아요. 아, 글을 읽을 줄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 같잖아. 그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근데 구술문화는 뛰어나잖아. 이 사람은 네. 문맹이면서 그 구술 문화를 완벽하게 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후예들이 이 구술 문화를 문자로 옮기고 그게 꿀아니다. 그렇죠. 꾸란과 정확하게는 쿠란이라고 말할 만한 게 맞다요. 네. 어쨌든 직계 가족도 네. 재산도 없어요. 네. 결혼을 못 하죠. 누가 딸을 주겠어요. 아, 그렇다. 25살까지 결혼을 못 해요. 너 몇 살이더라? 이때랑 그때랑 같냐고! 형은 몇 살에 결혼했어? 아. 34이요. 35이요. 네. 내가 지금 34이야. 네. 알겠습니다. 서로 찌르지 말고요. 25까지 결혼을 그래. 그때랑 예, 지금이랑 좋은 같냐는 풍습- 말이 중요하네요. 이때는 좋은 풍습도 있으니까. 막 뭔데요? 9살에 결혼하고 그런 풍습들도 있었으니까. 그걸 리가 좋은 있나? 풍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혼. 조혼. 이 사람아! 아니, 난 왠지 홍연구가가 말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혼과 관련된 모든 걸. 저 양반이 이제 결혼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 저 환장했구나. 또 뭐가요? 각 지역별 환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 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 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25이 됐을 때, 네. 이 사람이 이제 일하던 네. 상단에 오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였어요. 네. 과부였- 컴퍼니. 네. 네. 과부였는데, 네. 오너가 이름이 하디자 빈, 정확히 빈트를 써야 되는 거 같지만, 하디자 빈트 후아일리드라는 여자였는데, 네. 40세였어요. 후아일리드. 40. 예, 15, 15살 차이. 예. 15세 연상녀가 나이 차를 말하는 걸 보니까 뭔 일이 있나 보네요.
대시를 해요. 아, 대시를 한다? 아이고, 예. 매우 강력하게. 아, 이땐 이런 표현으로 해. 어감이 맞아요. 들이대. 도대체 어떻게 들이댔길래 강력하다는 거? 하디자의 나이가 좀 더 적었다는 학설은 있는데, 정설은 15살 차이. 네. 그래서 25세와 40세의 연애가 시작이 돼요. 네네네. 강력하게 대시했다는 게 안 봐. 3만 병력을 그리고 끌고 사귈래 안 사귈래. 나와 사귀어주면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단에 나는 기껏해야 안 봐 정도 생각했는데. 근데 이 하디자가 네. 왜 이렇게 되게 강하게 대시를 했냐라는 학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설이 있어야죠. 그죠. 네, 예.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첫 번째는 네. 잘생겼다. 왜냐면 아버지인 압둘라와 네. 그 아들인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소문난 미남이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 이것도 이제 인종적인 문제라 가지고 욕 먹을래나? 해봐. 아니, 그 동네 남자들은 젊었을 때 다 잘생겼잖아. 다 완전 잘생겼잖아. 근데 특히 잘생겼다니. 애기 때 막 미친 듯이 이쁘잖아. 특히 잘생겼다는 얘기가 있어. 그 중에 잘생겼다? 그런 거 내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그렇게 예쁜데 대대로 낙타 키워둔 그 들판에서 이렇게 검은 액체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미남, 그러게. 나도 맞아. 그게 신기하단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자들 못생긴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게. 와, 셀프 디스 하지 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게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 데서는 잘생긴 남자 어떻게 구분하지? 근데 이 방법이 있긴 있나 봐. 아무튼 간에, 하디자와 눈이 맞아요? 네. 근데 신부 나이가 너무 많잖아. 네네네. 신부 입장에선 재혼이니까, 가문과 부족이 다 반대를 해요. 네. 근데 하디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자신을 입적받은 그 삼촌네 집안에서 무함마드가 결혼하려고 하는 걸 반대했다. 쿠라이시 부족 전체가 이거 좀 그렇다 나온 거야. 그림 안 나온다. 근데 결국 결혼을 해요. 하디자가 너무 이렇게 밀어붙여서. 네. 그리고 6남매의 부모가 됩니다. 6남매의 부모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사도에 대한 비하가 있을 수 있는데 왜요? 정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지. 25부터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근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요? 거기 정력 드립치는 게 지금 패드립이 아니라는 거야? 어바웃 타임에 보면 주인공이 자식을 3명인가 4명 갖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자식이 생겼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젊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네. 젊고 부주의했을 수도 있는 사도 무함마드는 또 나왔고 또 나와서 6남매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금슬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입적해온 거 아니면? 예. 그랬어도 뭐 금슬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장남이 좀 일찍 죽어서 양자를 둘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역시 알리인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알리다. 이미 뭐 양자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단의 오너예요. 하디자는. 인생 역전이에요. 거지에서 네,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상단에서 일하던 일용직 거지에서 오너의 남편이 된 거예요. 무함마드는 문학과 종교 쪽에 이제 재능이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가 좋아하던 쪽에 이제 덕질을 시작하신 거죠. 사도덕. 네. 종교덕. 아브라함덕. 15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40대가 된 610년에 메카 근교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 이슬람식으로는 지브릴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가 시작이 됩니다. 가브리엘 대천사 아니에요? 네. 같은 특히 전령이죠. 같은 천사예요? 네. 예. 지브릴과 가브리엘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브릴인지 가브리엘인지 이분이 이렇게 새로운 선지자를 찝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러 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한쪽에다가 선지자 통보를 보내면서 기존에 믿고 있던 분들한테 그 약관이 업데이트된 걸 잊어가지고 종교가 분열하게 된 약관 고지의 의무를 어겼다. 사명이 이슬람으로 교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이제 종교가 시작됐어요. 네. 계시를 받아서. 네. 첫 번째 전도 대상은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은 대상의 자본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종교를 생기고. 만들 여유가 생긴 거다. 네. 실제로 금전적 여유. 네. 물론 전쟁도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건데 이제는 좀 더 다른 활동들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결혼 후 15년이 지나자 40세가 되고 하디자 아내가 되는 55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종교를 만들고 세계국급 성인이 되는 길로 들어섭니다.
첫 번째 신자는 아내인 하디자였어요. 네. 무슬림은 보통 남성형이고요. 네. 무슬리마가 여성형인데 무슬리마. 네. 첫 번째 무슬리마, 첫 번째 이슬람은 하디자가 되는 겁니다. 뭐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슬람은 태초부터 시작됐으니까. 아, 네네네. 그리고 첫 번째 무슬림은 알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와 아내가 1번, 2번이 된 거예요.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절친한 친구인 아부 마크르. 마크르 아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마크르가 처녀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칭호로 보이는데 아무튼 아부 마크르에게 전파했고 네. 이때부터 10년 동안 메카에서 이슬람이 퍼져나갑니다. 네. 당시 이슬람은 유대교 약간, 기독교 약간, 그리고 지방 토착 다신교가 다수였는데 익산에서 많이 보던. 나 살고 싶으면 그만 말해? 아유, 뭐, 익산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원불교. 원불교는 다신교는 아니죠. 아니, 네. 근데 대충 짬뽕해. 나 그만 말해. 어쨌든. 그만 말해. 그래, 그만해야 네. 돼요. 네.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이 네. 종교 공동체를, 예. 이슬람 공동체를 umma라고 부릅니다. UMMAH. 이 umma는 후에 이제 국가로까지 발전하니까 이 단어는 기억해두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엄마라고도 읽는. umma. 아무튼 메카의 기득권층, 특히 쿠라이시 부족이 쿠라이시? 네, 소속 부족인 네. 압박을 해와요. 왜요? 뭐라고요? 이상한 가르침을 떠들고 다니니까. 너 왜 종교를 만들었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숙부가 네. 그나마 이제 하심 가문이 쿠라이시 부족 내에선 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숙부가 가문 이름을 딱 던지고 함까 뜰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면서 막아줘요. 아. 그런데 가문 계급장 띄고 한번 붙어볼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쿠라이시 부족들과 그리고 이런. 그 외에 다른 예. 메카의 기득권층은 예. 아부 탈리브가 저렇게 하심 가문까지 밀고 나오는데 그래 좀 참자. 대신에 돌아 치죠. 가문에서 무함마드의 쉴드를 쳐줬다. 그 실드를 피해서 돌아 치니까 뭐가 깨지냐면은 네. 아내인 하디자의 상단이 깨져버립니다. 아, 돈을 뺏어가요? 예, 이 10년 동안 하디자가 10년 후에는 상단이 망하고 곧바로 양년 65세로 사망해버려요. 그러면은 가만있다. 가문에서 그렇게 스토리를 짜가지고 그 집안의 돈을 털어가려고 했다. 가문이라기보다는 가문은 저 부족에서 죄송합니다. 예. 부족에서 더 큰 개념이죠. 부족에서 무함마드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네. 하면서 이 집안의 가문의 상단을 말아먹어버렸다. 그리고 쿠라이시 부족이 필두지만은 네. 그 뒤에 또 다른 가문과 다른 부족들도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아내 하디자의 상단이 망하고 아내가 죽고 돈줄이 끊겼죠. 바로 이틀 뒤에 아내가 죽은 바로 이틀 뒤에 네. 숙부 아부 탈리브까지 사망해버려요. 네. 쉴드 쳐주던. 예.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가문의 족장이 된 아브 라합이라는 사람은 반 무함마드파였어요. 이러면 이제 가문의 보호가 떨어져 나가죠. 네. 결국 이 압박을 못 견뎌요. 622년에 그 자기 운마 전체가 네. 메카를 탈출합니다. 네. 그리고 이웃 도시인 메디나로 갑니다. 당시 지명은 마스리브. 네. 메디나로 망명을 해요. 이게 그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메카에서 종교를 만들어서 메디나로 간다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되는데 이게 되게 불쌍한 상황에서 간 거로군요. 불쌍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더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부르면서 그죠. 이슬람 원년으로 삼잖아요. 그죠. 근데 쫓겨갔잖아. 왜 이게 원년일까? 출애굽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출메카. 그리고 예수가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자신의 백그라운드 혈연 지연을 버리고 독립한다는 의미였어요. 이게 서기 622년 9월 22일입니다. 헤지라가. 네네네. 현실적으로는 국민 모임. 현실적으로는 669년? 네. 도시국가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네. 혹은 부족사회. 네. 669년이면 622년. 622년. 9월 22일. 네네. 이 헤지라를 통해서 네. 드디어 이제 교단이라는 형태가 된 거고 umma가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좀 이상학적으로는 자신들의 혈연, 지연, 세속적인 것들에서 빠져나온 거죠. umma가 정말 종교 공동체로서 진정한 종교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결정파였던 거죠. 네. 그리고 군사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동시에. 그러니까 무장 조직의 그 전통이 네. 이슬람 초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일 수도 있었겠죠, 뭐. 근데, 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의 12제자 및 300제자? 하여튼 그 모임은 네. 군사적인 그게 없었는데, 이들은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이면서, 무장도 종교적이면서, 있고, 네. 문화 집단이 된 거예요. 문성근의 100만 밀라는 실제 군사 조직은 아니었죠. 제가 그 소명 받는 거 봤는데요. 네. 뭐 병장기를 들고 있진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해지라는 이후 출가의 의미로도 쓰이게 되고요. 근데 이게 출가라는 건 그 여성이 적 옮길 때 얘기하는 그 출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뭐 독립한다라는 결혼해서 독립하는 의미가 해지라가 됐다. 그것에 좀 더 강한 의미로. 그것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나가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가 되는 거죠. 네. 성스러운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탈출하는 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끼를 씁니다. 그 무함마드의 침실에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카게무샤가 들어가요. 가짜 무함마드가 들어가는데 그 역을 누가 하냐면 알리가 해요. 왜요? 본인이 양부이자 시노비가 아니라 카게무샤.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끼가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엔 더미가 없었군요. 더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미 시키면 되지. 아니 알리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청한 거예요. 사람이었어. 그래서 메카 지배층의 암살자가 야 무함마드가 도망가는데 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딱 들이닥쳤을 때는 침실에서 발견한 사람은 무함마드가 아니라 알리였어요. 네. 왕의 남자 뭐 왕이 된 남자인가 뭐지? 갑자기 왕의 남자가 된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광해. 그럼 그 영화가 생각나요. 페륜이야. 왜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카게무샤가 나와요? 아무나 잡아다가 이렇게 왕자리에 앉혀놓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가 이럴 정도로 가까웠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딸 중 하나인 파티마와도 결혼을 했어요. 파티마? 네. 그 기독교권에도 파티마란 이름은 흔하지 않나요? 약국도 이 지역에 난 이름 되게 좋던데 이쁘던데 아무튼 사위이자 양자이자 첫 제자이자 조카인 사람이 목숨까지 걸었죠. 다행히 알리는 살아남아서 메디나로 망명이 성공한 움마에 합류를 합니다. 나중에 후발대로 와요? 네. 살았네? 이제 살짝 알리 이븐 아비 탈립을 살짝 얘기하면 이 사람은 598년에서 600년 사이에 태어났고요. 따라서 이때는 20대 한창 피가 끓는 남자였겠죠. 따라서 장수로 활동합니다. 메디나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강한 도시 국가였는데 메디나에 이제 정착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메카의 쿠라이시 부족 연합군과 싸웁니다. 세 번의 큰 전투가 있어요. 624년에 실로 종교전이네요. 네. 그때부터. 동시에 정치적이기도 했죠. 그렇죠. 하여간 종교전이든 그게 뭐 어쨌든 독립을 요구할 테니까. 어쨌든 해지라 땅과 2년이 되는 624년에 마드르 전투라는 싸움에서 굉장히 크게 이겼어요. 해지라 몇 년? 2년. 해지라 2년. 624년. 메디나로 간 지 2년 만에. 네. 그 정도로 성장한 거죠. 특히 이때 풍습이 고대이자 중세잖아요. 군대가 부딪히기 전에 일기토라고 하는 장수들의 1대1 대결이 이벤트성으로 있었어요. 나는 땡땡이다. 나야말로 땡땡이다. 받아라 이거. 거기에 주로 알리가 나갔어요. 주로 나갔다는 건 자꾸 나갔다는 건 종종 이겼다. 네, 계속 이겼어요. 그러면서 지휘 능력도 습득하고 무력과 지휘력이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드르 전투에서 이기면서 메디나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실해졌고 점점 굳건해지는 거죠. 메디나에서의 자치권만큼은 확실히 얻었다. 근데 바로 다음 해 메디나 근처의 우후드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참패해요. 이게 왜 졌냐면은 병력들이 이기니까 약탈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혼란스러워졌고 거기서 역공을 받아서 패했고 심지어 사도가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움마의 핵심 인물들이 도망가는 일까지 무함마드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도망가는 일까지 발생해요. 물론 거기서 최후까지 전열을 지킨 사람이 알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디나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뻔했는데 이 전투에서 교훈을 얻죠. 약탈 금지, 군령을 확실하게 지켜라. 오히려 이 패배에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또 이제 죽을 고생해서 다시 영향력을 회복한 다음에 627년에 아흐잡 참호전이라는 곳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참호 전투요. 특히 여기서 모래바람의 기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래바람의 기적. 상대편을 향해서 모래바람이 불어가면서 전열이 붕괴되고 돌격, 각살. 이번에는 군령이 제대로 들어갔고. 뻥이네.
근데 이건 역사 기록이에요. 근데 바람은 불잖아, 언제든 거기서는. 근데 뭐 운 좋게 그렇게. 예, 대충 타이밍 맞춰요. 예. 이 전투가 끝나면서 그건 뭐 거의 첫 키스를 하자 비가게였다, 뭐 이런. 내부 숙청이 됐고. 네. 콘스탄티누스가 돌격을 명령하자 상대편 진영의 운석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것도 네네네. 이 아흐잡 전투가 결정타였고. 네. 움마는 그 메디나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메카는 완벽하게 졌어요. 네. 다음해인 628년에는 메카의 순례자 자격으로 무함마드가 들어갑니다. 상징적인 거죠. 너네가 순례자 자격? 네. 하여간 메카에 무함마드가 들어갔는데 유혈은 아니었다. 그리고 순례자라는 게 이슬람의 순례자잖아요. 따라서 종교도 인정받았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무슨 성지예요. 네. 그냥 대상 무역 도시지.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성지로 인정받아서 네. 그 사도가 그 순례자로서 들어가게 되는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특히 그 다음해인 629년에는 네. 하심 가문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합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문과도 화해가 됐어요. 아하. 630년 완벽하게 메카를 무혈 정복해버립니다. 대적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마치 이게 뭐 나는 아직도 이인재 의원이 밉다. 뭐 여기다가 그 반대편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이제부터 메카의 카바 성전이 네. 이슬람의 성소가 됐죠. 어쨌든 이 메카 정복을 하면서 네. 움마라는 종교 공동체가 메카와 메디나 두 도시를 성지로 하면서 거점으로 하는 네. 신정 국가로 발전합니다. 메카는 아버지, 메디나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신정 국가 알겠네요. 메카에서 태어나 메디나로 독립하고 이 둘을 기반으로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뻗어갑니다. 네. 여기가 아랍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지역이죠. 그래서 아라비아죠. 네. 그 어원이 거기에 있는 네. 건가요? 뭐 같은 단어인 거죠, 뭐. 그 무함마드는 첫 아내인 하디자가 죽은 다음에 네. 그 전에는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어요. 일부 다처제 사회임에도. 죽은 다음에서야 이제 좀 일부 다처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통산 12명이었고요. 시은부터 시작했는데? 네. 12? 네. 신기하고. 네. 65세, 맞네. 1부인이나 3부인, 특히 3부인은 좀 기억해둬야 돼요. 아이샤라는 여자예요.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의 결혼이었고, 대부분 정략 결혼이나 혹은 이제 귀족의 과부를 구제해주는 등 복지의 개념의 결혼이었어요. 에이?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네. 여자는 경제의 주체가 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독립하는 그 중간을 나의 아내로 있어라. 그래서 이혼해주고, 네. 맞아들이고 이혼해주고. 이슬람 재혼 복지라니. 이슬람 율법에 네. 일부 다처제의 한계가 4명이거든요. 네. 이 4명을 칼같이 지키면서 아이샤는 끝까지 레귤러로 있으면서 나머지 3명이 로테이션 된 거죠. 일선발. 그 중에서 2명 정도는 네. 정복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취한 것도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 사도 무함마드의 일생의 큰 오점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12명이잖아요, 총.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줬대요. 뭔 소리야. 이게 율법에 있거든. 그게 어떻게 율법이 돼? 잠자리는 공평하게, 재산 분할도 공평하게. 아이고야. 정신적인.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네. 정신적인 관심도 공평하게. 이거는 넘어가고. 하여간 율법은 그렇게 시킨다. 이때도 정력 좋으셨다. 가만 있어봐. 근데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 이 사람이. 그니까. 자기를 율법 아래에 둔 거예요. 네.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632년에 애처 산부인인 아이샤의 무릎을 베고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알리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까지 달려왔습니다. 1장 끝.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를 잠시 듣고 와서. 덕질을 열렬히 하시는 연구가분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말하면 모두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 그런 오류를 범했구나. 예, 순간 지쳐가지고 지금. 이용이 말을 잃은 지 30분. 잠시 쉬고 돌아와서 그 뒷이야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에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인증선 들어있어? 원산지 대서관에서 추천서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돌아왔습니다. 이거 내가 해보고 싶었어. 네. 진행 욕심이 좀 있어. 이웃집에 중동문제 연구가께서 자신감이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이웃집의 중동 연구가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죠. 남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계속 떠든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광고 한 번으로 이제 편집을 통해 끊었는데요. 예, 이렇게 쉬지 않고 빨리 말해. 네, 느꼈어. 아까 이제 바깥에서 이번 주 대본을 살피다가 네. A4 6장인가. 그래서 내가 강조한 대로 청취자들이 이제 힘들지 않을 때까지 잘 준비해 왔네.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해보고 알았어요. 카인의 A4 6장은 물뚝심송의 30장이에요. 거기에 그 정도는 아니다. 할 말을 안 쓰고 그냥 대충 얼개만 적은 거야. 지금 아니야, 나 지금 사실상 그냥 읽다시피 했는데. 얌마 그거지. 근데 그대로 했지. 물뚝님이 그대로 하지. 그러면은 한 12장, 15장 소화했어. 억울해. 장난 아니야, 진짜. 억울해. 차이가 커. 내가 이따 자세히 설명해줄게. 네. 하여간. 억울해. 네. 정리해볼까요? 네. 진주인공은 알리지만 오늘 상편에서는 네. 이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시작했던 무함마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빈부격차 쩌는 도시에서 태어나 가족을 다 잃고 거지로 살다가 결혼을 잘하는 바람에 네. 여유를 얻고 네. 자신이 관심 있고 재능 있던 분야에 헌신하여 종교를 후일 세계 종교가 되는 종교를 창시했죠. 네. 그리고 고향에서 박해를 받고 가브리엘께서 약관을 수정해 주셔서 수정하시고 그 계약자를 변경하시면서 네. 보험 대천사, 네. 대설계사, 업데이트. 네. 하지만 고지 의문을 소홀히 하셨다. 매우 빨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으셨다. 네. 본 종교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나서 네. 고향에서 독립하면서 네. 독립된 정치 세력이자 종교 세력으로서 성장해 나갔고 네. 다시 자신이 독립했던 고향 메카까지 정복하면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뻗어나갔다. 네. 자, 그리고 사도는 돌아가십니다. 네. 이제 그 후계자로 거명이 되는 양자이자 사위이자 조카이자 첫 제자인 알리 이븐 아부 탈리브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하편에서 네.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대 종파 갈등의 원조이기 때문이죠. 오. 종파 갈등이라 하면 순니 시아? 순니와 시아파의 갈등. 그게 종교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됐군요. 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의 탓이라는 의미로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원인이에요. 기독교의 신구교와는 이야기가 사뭇 다르네요. 알리의 삶과 죽음이 순니와 시아를 가르고 이 종파의 상호징후가 일상화되면서 현대 이슬람의 비극 첫 번째 원인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 회에 뵙죠. 그렇습니다. 과연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비 내리는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제목을 짓지 않은 꿈이련가 한밤의 오르골 소리. 네네. 그러면 다시 기블리 스튜디오 박물관에 찾아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가제. 기억해 두실 만한 이름은 그냥 알리와 아이샤? 끝. 네. 알리와 아이샤. 알리, 아이샤, 그리고 아부바크르. 왜냐면 살짝 나왔죠. 사도의 친구였던 아부바크르. 네. 왜냐면 아이샤의 아버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네. 6, 7세기에 시작이 되었다. 매우 많은 아랍 이름 읽는 법. 예. 기초교양. 예, 기초교양. 그리고 마호맨이라고 불렀다간 큰일 난다. 안 된다. 그것은 이제 70년대에 미국의 빌리지 피플이 부르던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종교의 기원.
대천사 지브렐의 약관 변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칭 아랍유산 덕질기의 첫 번째 파일럿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 냉철하고 제발 냉철한 판단. 냉철하고 통렬한. 그러면 가급적 비판적인. 잠깐만. 그럼 반응 보고 막 악플 가득 이러면 피지인 거예요? 그지. Trust me. 난 늘 그래왔어. 살려주세요, 여러분. 네. 대한미국은 왜 3번 만에 끝났느냐. 네. 많은 청취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일럿 시간이었습니다. 네. 금주의 의사소통. 오랜만에 의사소통을 하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거 좀 자주 합시다. 이거. 네. 무서워.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IDWK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XSFM의 다른 방송들하고 해시태그를 섞어가지고 봐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다 보기는 합니다. 네, 혼용하시면 대신 화낼 겁니다. 졸피뎀님께서 어떠한 이슈도 포르노로 만들어버리는 한경의 클래스 감탄해 주셨어요. 여기서 한경은 한국경제가 만든 한경닷컴일 거예요. 인터넷 신문사, 언론사. 그렇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한경닷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해 주셨어요. 네. 공식 트위터에서 올려놓은 이제 기사 제목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요, 이제 6, 7세기의 메카였다. 그랬으면 이제 길에서 조리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 이런 막 전령하고 막 이렇게 세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낚시 세작 이런 짓을 했으면 큰일 났을 것이다. 제목 보시죠. 하이 언더바 한경 즉 한경닷컴의 트위터에서 포함했습니다. 공식 트위터죠. 한경닷컴 뉴스팀입니다. 메르스 휴교 여교사 중환자실에서 메르스 환자와 경악. 이게 제목입니다. 절묘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예. 읽어보셨어요, 이 기사?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격리 조치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잖아요. 그 메르스 걸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이제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분이, 이 여교사분의 시부모님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경악이야? 간병을 하셨어요. 그게 경악이야? 같은 병실에서 간병을 했다고 경악. 이 비인간성은 어마무지하죠. 저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일축이 얘기도 이제 어제 나오고 그랬으니까 세월호 당시에 이상한 기사들 정도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고와 관련된 기사들도 그 우라카이 하는 거 보면 정말 토가 나오거든요. 진짜 이건 소시오패스들인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직업군 전체가 저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은 되게 대의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재난보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우라카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고는 제목을 이렇게 짓겠죠. 아니 여교사에다가 또 한자 여자야. 그러니까 또 야한 거에 붙이는. 그 야동에 무언가가 자꾸 떠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데. 자 폐륜물이잖아. 두 번째 19억 알바녀 19억 알바녀 주식 고수 헉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그니까. 님께서 모 스포츠 기사를 캡처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1군에 콜업됨. 그 기사를 보시면 넥센 외야수 홍성갑 시즌 첫 1군 콜업 누구 말소 이런 내용이었어요. 물어보시네요. 요 정도 콜업 되나요? 네. 공교롭게도. 진짜 공교롭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사사로워도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홍성갑을 1군에 콜업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또 UMC가 넥센을 좋아하고 과연 우연일까? 이 너절리즘. 네. 넥센 경기 다음에 보면 이분 나가겠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또 1군에 콜업됐다고 다 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넥센 홍성갑 선수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며 그렇습니다. 제대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랑 10살 차이시더라고요. 네. 외야수 홍성갑 선수가 평균 타율 2할 9푼 치는 팀으로 돌아와 보니 평균 타율 2할 9푼. 네,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간 저희들은 1군에 콜업을 해서 바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등판에서 많이 두드려 맞는다. 어떻게 되죠?
바로 내려보냅니다. 강등될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우리도 이제 2군을 화성에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김성근 치하의 쌍방울. 공 2개쯤 던지고 다시는 프로에 못 올라온 투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카인 홍성갑의 운명도 아직 알 수 없다. 네네. 디짓96님께서 광안리 주민 괄호치고 뻥안치고 모래사장으로부터 5m 거리 주민 괄호 닫고. 그럼 뭐 횟집 하시나? 아니죠. 불법 주거. 불법 건축물. 왜냐면 내가 광안리에 한두 번 가본 사람이 아닌데 5m 안엔 건물이 없어 이 사람아. 아니 끝에 육지 쪽 끝을 기준으로 센 거 아니에요? 마지막 모래에서 5m. 마지막 모래. 길 건너. 바람 날려온 모래.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겠네. 아 모래 사장으로부터 5m. 네. 에이. 해안선은 아니지. 이분이 뭐 개불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굴 이런 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모바일 폰의 시대 이후로 개불도 트윗을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뭔 소리야, 그게? 디짓96이라는 개불님께서. 네. 개불님이 아니면 비치 아파트쯤 사시는 분일 겁니다. 예. 관찰했을 때, 바다에서 모래를 퍼올리기도 합니다. 그 무엇이냐 준설이라고 하죠. 이게 그 해안을 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던 백사장이 없어지는 건 정말 그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잠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바다 해안선 쪽에 바다 쪽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방파제 같은 걸 만든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구조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백사장을 보호하죠. 맞습니다. 근데 부산은 좀 그게 이렇게 그런 고려 없이 개발이 되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나? 네. 힘드나 봐요. 네. 근데 그 부산도 저 미국 남부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해안선이 상당히 부동산 땅값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필요에 의해서 방법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긴 봅니다만은 그냥 이제 자료들만 놓고 보면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점점 비용이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말이죠. 네. 페르미 언더바 레벨님께서 이런 참람된 드립을 쳐주셨습니다. 황야의 1인님에게는 부처님 오신 날이 버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저희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 만약에 비난을 하시려거든 이 페르미 언더바 러브님을 비난하셔야 되겠다. 매우 참람되다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찾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네. 이게 발음상의 유사성이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부처보이라는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알고 보니 도축업자였어요? 네. 이 얘기는 해도 되나요? 뭐요? 1인님이 종교는 없으시는데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계실 때 이슬람에 입교하려고 준비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무슬림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다 보니 이슬람인 편이 좋아서 그래서 동시에 이제 여자 문제도 있으셨던 것 같고 멀어봐도 이런 드립은 안 됩니다. 그런가요? 자, 그렇죠. 정민 언더바 소님께서 우리의 럴커 김광진 의원의 트윗을 리트윗해 주시면서 블루페이퍼 815 김광진 의원님 이런 트윗을 남겨주셨어요. 그 알실 가야 하는데 안 불러주시네요. 이걸 리트윗해 주면서 김 의원님 준비되셨답니다. 후딱 불러주세요. 쿨타임 찾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부심을 부려볼까요? 그 알실은요 인물을 만들어서요 외부로 내보내요. 외부로 나갈 만큼의 능력이 안 되죠? 그럼 머물러 있고요. 근데 김광진 의원 요새 여기저기 나오시느라 바쁘죠. 스타트는 누가 제대로 끊었느냐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을지로위원회와 관련된 방송 누가 처음에 띄웠느냐? 우린 띄운 다음에 유라인이야? 이거 우리 자산이다. 최대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나가가지고 활동 많이 하시면 바쁘니까 우리 좀 나와주세요. 이러고 막 둘술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바쁘시구나. 그러니까 잘 나가시는구나. 정말 부를 일 있으면 불러볼까 하고 이분 사실 어렵게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됐는데 안 불러주신다는 이런 말씀하시니까 좀 되게 싸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도 저 김광진한테 고마워요. 이렇게 먼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XSFM 스튜디오에 못 오시니까. 사실 되게 어렵게 오시면서 이런 멘트 하시면 스스로 싸 보이는데.
제가 좀 바빠서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데. 방금 네. 그 UMC가 말한 논리에 따르면 뭐요? 바깥에서 돌다가 안 돼서 들어오시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다니다가 이제 슬슬 이제 섭외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김광진 의원네. 예. 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예. 발등에 불 떨어지셨을 때 모셔놓고 순천 이야기나 대충 아무 이야기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달님께서 피키캐스트 월 수익이 3억이랍니다. 본격적인 수익 모델을 가동한 것도 아닌데 이 금액이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광고가 하나인가 둘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 요즘도 남의 컨텐츠 막 퍼가고 그러나요? 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무슨 수로 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퍼가는 건 아는데요. 막 퍼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건 퍼가는 사람들만 느끼죠. 아 내가 막 푸고 있구나. 근데 한 달에 3억?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광고 비용이라도 뽑을까요? 아 지금은 투자된 비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기요 이런 데 회사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식사요. 예. 그죠. 투자된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일단 광고에 의한 시장 장악력을 높여놓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빨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이게 투자를 받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근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피키캐스트도 식사요도 기로에 서 있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저의 어떤 고정관념일 수는 있는데 네. 수익 모델이 비호감이고 뭔가 좀 그지 같은 느낌 드는 뭔가 불공정해 보이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수록 네. 광고도 비호감입니다. 저에겐 그래요. 네. 감상이었구나. 왜 들었지? 진짜 우리 방송이 비교적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지만요. 그래도 최대한 선을 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근거가 딱, 네. 이용 수석이 근거 없는 비판을 해줬고요. 광고 문화 비평, 그냥. 그렇습니다. 네네. 그냥, 그리고 또 주제는. 비평이야? 이러해서 이러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네. 띠껍다. 네. 그건 감상이잖아요. 비평이 아니라. 네. 여느 때, 그래도 오늘만 해도 할아버지예요. 이용이 삼성 얘기 안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한 주 내내 안 했어. 좋아 죽겠어. 고마워요. 네. 예. 여느 때처럼 이용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마무리 짓는. 예. 2015년 6월 첫째 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우리 요정 홍성갑 아랍문화 덕질가가 자기가 이제 원고스 방송 안 한 지가 정말이지 1년 10개월인데 그동안 잊어주지 않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큰 비판이 없다면 하는 수 없이 또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판을 하실 거면 정말 통렬하게 조목조목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씨, 나 마음에 안 들지. 진짜 뭐야 이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